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이번엔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갈등이란 단어 한자로 풀어보면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사용합니다. 아, 그 갈등이 칡과 등나무죠. 등나무?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처럼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해는 반대로 그 얽힌 상태를 풀어서 사이가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걸 말하죠. 대체로 갈등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죠? 또 갈등이 생겨도 빨리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예컨대 잘 지내던 부부가 갈등이 생겨서 부부 싸움을 하면 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양쪽 모두가 피해를 받죠. 그렇죠. 그거 풀어야 되는데. 예, 그죠. 맞습니다. 전 그거 참 못 풀어요, 그거. 예. 그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면 대화는 사라지고 일상생활도 불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빨리 화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갈등을 원하지는 않지만 갈등이 생기고 좀처럼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바라지도 않는데 네. 현실에서는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욱해서 그런 경우가 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이래갖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게 있으면 네. 각자가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거든요. 네.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갈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그러니까 이처럼 갈등은 각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네. 달리 표현하면 갈등은 서로 간의 욕망이 대립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한데요. 예. 왜? 아내는 주말이면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바라죠. 왜냐 주중에는 일을 하느라 가족과 시간 별로 못 보냈거든요. 예. 반면에 남편은 주말이 되면 예.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소파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욕망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대립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여서 화해에 이르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또는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서로가 원하는 걸 하기로 합의를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좀처럼 화해에 이르기 힘든 갈등 상황도 있는데요. 예. 말하자면 갈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언제일까요? 갈등의 끝판왕? 예. 정치.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전쟁.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갈등의 끝판왕은 누가 뭐래도 전쟁인데요. 전쟁은 도무지 화해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한쪽이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그야말로 극단의 갈등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가급적 전쟁까지 발전하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네. 춘추시대 최고의 전략가인 손무도 손자병법에서 가급적 전쟁은 피하라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군주된 자는 노엽다고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된 자는 화가 난다고 전쟁에 임해서도 안 된다. 네. 노여웠다가 다시 기뻐할 수도 있고 화가 났다가 다시 즐거울 수는 있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소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병법서를 집필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전략가인 손무조차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최악의 갈등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최악의 갈등 상황이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정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보면은 뭐 진보와 보수 갈등, 뭐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다 정치에서 갈등 나오잖아요. 정확히 찍으셨는데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 철학자인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란 제목의 책에서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정치적 구별이란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정치가 뭐 나라를 다스리거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칼 슈미트가 보기에 정치의 본질은 전쟁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모든 사람을 동지거나 아니면 적으로 구별한 뒤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는 적을 섬멸하고 동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뭐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이면 전국토가 총칼 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선거가요. 네네. 일해줄 사람 뽑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예. 저 사람을 막 이한테 일 맡겨놓으면은 더 잘해줄 것 같으니까 하는 건데. 네. 근데 왜 이렇게 갈등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는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과하게 흐르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칼 슈미트는 정치적 대립은 정치 집단 사이에만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 인종적 또는 그 밖의 대립은 그것이 실제로 인간을 적과 동지로 분류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정치가 입법이나 행정기관에 속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네. 실상은 종교나 도덕, 경제나 인종 등 다양한 이슈에서도 사람들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기만 한다면 이건 정치적 대립처럼 격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종교나 인종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죠. 실제 전쟁으로 발전한 경우 있잖아요. 예. 또 세금이나 연금, 복지 관련 경제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첨예하게 양쪽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동성결혼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이민정책 등 도덕적 이슈 때문에 치열한 찬반 양론을 벌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이처럼 다양한 이슈에서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 상황이면 모두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건 전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네. 세금, 연금, 복지 이런 거 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건데 네.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건 정치적인 네, 거거든요. 그렇죠. 다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등하는 것보다는 좀 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예, 그죠. 앞서 우리가 갈등이 욕망의 대립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점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본래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개인이 가진 욕망을 좀 자유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따지고 보면 각 주체의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허용하려는 체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따라서 처음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건 근본적인 모순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 사회가 갈등이 전혀 없는 사회라면 이건 역설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 따라서 중요한 건 갈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네. 효과적으로 화해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화해하라고 예, 하라고. 예. 예, 예. 요즘처럼 선거철이 되면 갈등은 불가피하죠. 각 주체마다 권력을 획득하려는 욕망이 있고 그것이 충돌하는 장이 선거잖아요. 네. 또 그걸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겨루라라고 만든 장치가 민주주의 선거제도거든요. 네. 따라서 선거 시즌에는 치열하게 전쟁 치르는 거 이건 뭐 불가피한 것 같아요. 다만 선거가 끝나면 가급적 신속하게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말은 쉬운데 네. 과정에서 서로 뭐 음해하고 뭐 하고 뭐 상처 내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겪어보면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예,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화해가 될까요? 제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네. 쉽지 않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 벌였는지에 따라서 화해의 가능성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심한 갈등을 겪은 뒤에 화해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나 전쟁의 결과가 선과 악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흔히 선거나 전쟁의 결과를 권성징악이라거나 악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불교신 김달진 선생이 법구경을 옮기면서 책에다 이렇게 적었는데 되게 공감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이 선인 까닭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패배 속에도 선은 있을 수 있다. 악이 악인 까닭은 패배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승리 속에도 악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나 전쟁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선거처럼 어김없이 무슨 심판이라는 구호가 난무하는데요. 네. 이건 그야말로 구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선거는 천사가 악마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대립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정의의 사도가 되거나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을 위해 일정 기간 봉사할 기회를 얻었을 뿐인 거거든요. 네. 따라서 경쟁에서 승리한 쪽이 먼저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선거할 때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그러니까 적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신분이 바뀝니다. 모두 이제 국민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는 적군이나 심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받들어 모셔야 될 국민들만 남는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선과 악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예. 화해하라. 네, 뭐 그런 셈이죠. 그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필요한데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욕망만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이거 같아요.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예. 독일의 과학 철학자인 베르놀프 카니샤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리가 보편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객관적으로 근거 지을 수도 없다면 이견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공격할 잠재력을 상실하게 된다. 도덕적으로 격분하더라도 엽총을 집어들지 않고 꼬냑을 마시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기가 추구하는 윤리관이나 가치관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자칫 엽총을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범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자기가 믿고 있는 윤리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반면 이렇게 가치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자기와 반대되는 가치관에도 개방된 자체를 갖는다면 설령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더라도 엽총을 드는 대신 꼬냑을 마시는 수준 정도에 그칠 수 있잖아요. 결국 이긴 쪽이건 패배한 쪽이건 간에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관의 욕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버린다면 네. 갈등을 넘어서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갖고 오신 예, 거죠? 맞습니다. 이제 치열하게 선거 때문에 싸우는 거 이해합니다만 끝나고 나면 예. 이제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예. 이혁원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